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춘입니다. 김영춘TV 별사람 코너,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보통사람 순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마켓 위원장 맡고 계시는 오석근 위원장님 모시고 두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별사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놈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제 그냥 헤어졌죠. 근데 잘 만드셨던가 봐요. 단편 영화로 상도 받고 그러셨던데. 봉준호 감독도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이고. 예, 이렇게 우리 오석근 감독님 영화 인생의 전반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후반부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의 그 김지석이라는 친구가, 저는 이제 영화 아카데미에 갔고, 그 친구는 부산에 살면서 서울의 영화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부산에서 평론가 활동을 하다가 영화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해외도 나가고 영화제를 나가면서 부산에서 영화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아무도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미친놈이지 갑자기 영화제, 저부터도 무슨 영화제야 부산에서.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초반까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야,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불모지에서 무슨 영화제를 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안을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모으게 되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시작을 한 것이 부산영화제인데, 또 김지석 교수가 부산영화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부산시 시장님이 문정수 시장님이셨는데요. 이 시장님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유세를 하면서 영화제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공약을 내고 그러셨어요. 전혀 저희들하고 연결을 안 하고. 또 희한한 인연이네. 그러니까 문정수 시장님도 그 당시에 영화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차에 이게 연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하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영화제를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부산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계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은 갈등이 심합니다. 신구 갈등이, 그리고 좌우 갈등이 또 심하고요.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제영화제가 없었던 이유도 그 갈등이 굉장히 컸었어요. 부산에서 영화제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에 가능한 이유는 무시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만들어 봐야 뭐 니들이 얼마나 하겠어. 그러고 부산이니까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된 거죠. 부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영화인들도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부산시의 문정수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김지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멤버들도 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 영화제를 시작을 하면서 아시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화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도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 부산 영화제가 차별화돼야 되는데, 모든 영화제들이 다 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하거나 유럽 영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이 영화제가 뭔가 차별화를 입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는 김지석 교수한테 나온 거예요. 김지석 교수가 평론가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전공이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평론가들은 유럽 영화라든가 미국 영화라든가 제3세계 영화에 있어가지고 아주 전문가인데 아시아 영화의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아시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화제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회를 시작을 딱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영화제 시작하기 첫날 과연 이 영화들을 누가 과연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제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막 되는 거예요. 매진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럴 수가 없는데 하면서 그 야외 상영장의 대형 스크린도 이제 스위스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 놀란 게 언론들이 놀란 거예요. 영화제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이 부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영화 팬들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도 기억나는 게, 부산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영화제가 팬덤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영화제가 1회가 성공하게 되고 또 2회가 성공하게 되고 하면서
96, 97, 98 하면서 이제 탄력성이 붙게 되면서 세계 영화계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아시아 영화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주 드문 성공 사례인 거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영화제들이 계속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부산 영화제만큼 계속 그렇게 성장 발전한 영화제는 많이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산 영화제의 출발 자체가 부산 영화인들이 주도해서 시작을 했고, 그런 측면도 유심히 잘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의 입장도 관청이 보통 예산을 내놓고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간섭을 해서 망가뜨리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산시청도 어지간히 간섭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라인 게 저는 문정수 시장님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간섭을 했죠. 몰랐으니까. 지금까지의 그분들이 영화인들을 만나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청바지 입고 들락날락거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로서는 부산영화제라는 조직 그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조직으로서 보기에는 그들로서 너무 낯선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국장한테 바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장님 직무실에 바로 쳐들어가기, 이러한 행태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갈등이 좀 초반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정수 시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가 문제냐 물으시고 이런 게 문제입니다 하고 나오고 하면은 이제 또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다가 시도 영화제에 대해서 1회 2회를 거치면서 알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부산시하고 영화제가 꿍짝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도 될까 할 정도로의 정말 전국에서 하나의 관과 민이 이렇게 합쳐서 하는 행사로서의 모범 사례로서 부산영화제가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초기에는 위기 순간이 있었네요,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영화제가 16회째 아주 성공적으로 잘 달려오고 있어요. 중간에 조금 뭐 위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또 뭐 슬기롭게 잘 극복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 그러면 이제 부산이 영화 산업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의 영혼인데 거기까지는 채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서울의 충무로 중심 영화 제작 환경, 이런 생태계 이런 게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산에서 영화 산업을 새로이 일으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 오 위원장님께서는 영화진흥위원장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영화 산업을 바라보는 시야도 충분히 다 생기신 거고, 또 부산을 애정하면서 또 영화진흥위원회 마치고 나서 또 바로 부산에 돌아오셔서 부산에 살고 또 부산 영화제 일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우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부산 영화제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영화 재축제 말고 부산 영화제가 가지는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저는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부산이 그리는 영화라는 어떤 그 산업적인 아니면은 영화 문화적인 그림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초창기에부터 부산 영화제는 이슈가 된 것이 일본 영화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영화는 들어오면 안 되는 영화였거든요. 거기에 초창기에 부산 영화제는 중국 정부에서 틀지 못하게 만든 소위 지하 영화라는 것들을 중국 감독이 필름을 자기가 핸드캐리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틀었어요. 이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아시아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정치적 환경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과연 보장이 돼 있느냐, 어느 나라도 그게 저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 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영화인들의 해방구가 될 수 있겠네요, 부산이. 그렇죠. 또 하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종교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영화라는 예술은 종교나 도덕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가장 추억한 면까지 보여서 거기서 평안을 얻는 일종의 종교적 해탈 같은 것이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어쨌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러한 열망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상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방구가 부산 영화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화들을 부산이 다 받고, 자국에서도 틀지 못하는 영화들이 부산에 와서 극장에서 관객이 꽉 차 있는 앞에서
감독하고 관객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 그들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이러한 영화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 아시아의 영화인들은 부산이라는 도시 그 자체가 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자유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부산영화제가 경제 유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나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부산영화제가 놓치지 않고 가져왔던 이 표현의 자유의 어떤 해방구 역할이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큰 이 도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작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영화 산업이 얼마나 커졌느냐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의 홍보 효과,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 이런 것들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더불어서 아시아라는 이 전체를 두고 봤을 때의 표현의 자유로서의 해방구는 부산 말고는 사실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홍보 효과도 크겠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올리는 데도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에 우리 오 위원장님이 한동안 고민해 보신 게 부산국제영화제를 매개로 하는 영화 채널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구상도 하고 또 하다 잘 안 되신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이 컨텐츠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부산의 영화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씨앗은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사실은 그걸 좀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케이블 채널이었죠. 그래서 케이블 채널로 해서 비프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시아 영화 채널을 한번 가져보자. 부산 영화제에 오는 영화들은 상업적인 영화들이 아니에요. 거의 예술적이고 작가적인 영화들이고 그러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채널을 부산에다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자금적인 요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접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OTT로 넘어가면서 스트리밍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그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경은 다시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투자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글로벌 OTT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부산 영화제의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그런 영화 자본이나 뭐 OTT 기업 이런 데하고 협업 체계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되면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 산업과도 만나게 되는 좋은 다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 겸해서 한국 영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시절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뭐 국제적인 성과가 높고 좋은 시를 갖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우는 영화인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이쪽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줄어든다든지 종합적으로 영진 위원장까지 지내신 입장에서 한국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100년이 지난 작년까지 극장은 망한 적이 없었어요. 극장이 문을 닫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다중이용 시설로서 기피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시민들이나 위안을 찾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지 극장이 기피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 지금 무너지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숙명이죠.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힘들었어. 코로나 전이든 후든 간에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 극장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리라는 믿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견뎌내다 보면 좋은 시절이 또 올 겁니다. 영화인들도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이 작업 자체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처럼 힘든 걸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분명히 작업을 해낼 거니까요. 좋은 작품으로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거고
부산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산업이라는 부분이 제작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해방구로서의 어떠한 역할 속에서 부산이 제작의 도시도 중요하지만은 영화 행정의 도시, 영화 교육의 도시, 또 영화 투자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떠한 비즈니스로서의 모델이 충분히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한번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지만 잘 견디시면은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 조금 더 잘 견뎌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시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석근 위원장님 모시고 오 위원장님의 영화 입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한 부산 영화 이야기, 또 한국 영화의 현재와 미래 이야기까지 긴 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영화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국제영화제도 더 좀 번창시켜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